안녕하세요. 송파구 마을생태계 조성지원단 김태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늘 진행하던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2020년 송파구 통합공모사업 설명회 5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워하시지만 알고 보면 가장 쉬운 예산, 그 예산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기준 표에 보시면 지급 기준과 증빙 서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은 예산을 사용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기준과 증빙 서류 중에 지급 기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는 예산을 사용하실 때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므로 이는 지난 마을 인터넷 강의 보조금 집행 기준 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비 다과비입니다. 식다과비 예산을 짜실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급 기준의 최대치는 식비는 8,000원, 다과비는 4,000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만원짜리 식사를 하셔도 좋지만 그 중에 보조금은 8,000원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차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는 뷔페에 가서 12,000원짜리 밥을 드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의 총액의 50%까지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액이 200만원이라면 100만원까지, 150만원이면 75만원까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사비입니다. 강사비는 1시간에 12만원, 2시간에 20만원이 최대치입니다. 보조강사도 항목에 있지만 가급적 사용을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강인원 10명 안팎의 교육이 진행되는 C학기 사업의 특성상 보조강사를 편성하면 강사비 비중이 늘어나고 당위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성 불가 항목은 아니니 꼭 필요한 경우는 편성하셔도 됩니다. 강사비를 지급하시면서 기억하셔야 할 건 한 달에 한 명에게 지급한 금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는 원천징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을 인터넷 강의 원천징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표 제안자와 실무 책임자는 강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비는 식비처럼 비율 상한은 없지만 제 생각에 좋은 예산이라는 건 한 가지 항목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세 번째, 소모성 물품 구입비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구입하는 대부분의 물품이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편성됩니다. 재봉을 하신다면 천 구입비, 텃밭 관리를 하신다면 모종삽 비용, 비누를 만든다면 비누 재료비 등이 해당하겠죠. 소모성 구입비 역시 비율 상한은 없으나 구입 내역이 사업 내용의 규모와 일치해야 합니다. 10명이 비누 만들기를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150만 원을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잡아놓으면 한 사람당 15만 원의 비용을 사용하는 건데 규모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모품과 비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집행기준 2페이지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명확한 기준은 품질 보증이 존재하는 품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는 물품이라는 건 모종삽, 가위 이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쓰니까 10년, 15년 쓰는 거지 1년 동안 매일 쓰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에 정산하실 때 문제 있지만 꼭 카드 사용이나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입장료와 여행자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사분에게 드리는 비용은 강사비지 강사분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교육비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역시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가끔 어이없는 내용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짜리 뮤지컬 공연을 5명이 관람하겠다고 100만원을 잡아오시는 경우이지요. 기준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적격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훌륭한 공연에 그 걸맞는 비용을 지불하는 건 마땅하지만 그거는 내 돈을 사용할 때 이야기입니다. 금액도 그렇지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입장료 10,000원인 공연일지라도 구민회관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를 참여하는 것과 상업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교육비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집행하신다면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끝으로 제가 하는 농담으로 교육비 부분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육비 입장료 편성은
내가 싫어하는 정당에 싫어하는 정치인이 세금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까지 편성한다. 5번째, 홍보 인쇄비입니다. 홍보 인쇄비는 현수막, 홍보지, 홍보 물품을 인쇄할 때 사용하는 비용인데요.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문구점에서 소량 복사하는 것은 홍보 인쇄비인지 소모성 물품 구입비인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세부 사업 내용에 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홍보 인쇄비로 잡으시고,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잡으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악기 연주가 세부 사업 1이라면 악보를 복사하는 비용은 홍보 인쇄비이고, 운영진들끼리 회의를 위해 자료를 뽑는다면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잡는 것이 좋겠지요. 6번째, 단기 임차료는 사업을 위하여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예를 들어 행사가 있어서 천막을 빌리거나 음향 장비를 빌릴 때 사용합니다. 가끔 틀리시는 부분이 지인에게 차를 빌려 쓰고 지인에게 천막을 빌려 쓰고 임차료를 주겠다고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빙이 가능한 업체에게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지인이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임차료로 잡으실 수 없습니다. 같은 예로 공간 사용 요금을 잡는 경우에 그곳에 임차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공간을 빌려 쓰고 10,000원, 20,000원 정도의 비용을 감사의 마음으로 주는 것은 보조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장기 임차는 불가능하니 사무용품을 리스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실 수 없습니다. 시외 여비는 사업 중 외부 출장을 가거나 외부 방문이 사업 내용에 있을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을 때는 교통비, 현지에서 숙박을 할 경우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여기 유의하셔야 될 점은 시내여비가 아닌 시외여비라는 겁니다. 서울시청을 다녀올 때 사용한 버스 요금은 정산해드리지 않습니다. 택시를 타셔도 마찬가지고요. 자차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유류비 정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성남시, 하남시에 다녀올지언정 시외 지역이긴 하여도 사업비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카드 지원 불가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별도의 티켓을 구입하는 버스, 기차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비, 회의비, 원고비는 한 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업 참여자는 받을 수 없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회의한다고 직원에게 회의비를 주지 않고, 직원이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별도의 작성 비용을 주지 않고,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심사비를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외부 인원에게 자문의 형식으로 회의 또는 심사, 원고를 요청할 경우 비용하는 지급으로 시학기 사업에서는 편성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작성 요령을 실제로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작성하실 때 산출 내역은 앞에 표에 보여드렸던 세목, 이름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 사업에 뜨개질 실과 바늘을 구입한다면 뜨개질 실 10,000원 곱하기 10명, 100,000원이 아니라 소모성 물품 구입비 뜨개질 실 10명, 100,000원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래 제가 예시로 작성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실 산출 내역 적고 100,000원, 소모성 물품 구입비 중에 다른 물건도 있죠. 이렇게 하여 소모성 물품 구입비 총액이 얼마인지 적고 밑에 식다가비와 강사비도 적어서 그 예산의 합을 적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산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설명해 드린 모든 내용은 보조금 집행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면 예산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이 남는다면 송파구 마을생태계 조성지원단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송파구 공모사업의 예산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2020년 송파구 통합공모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